자, 앞 시간에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램,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리니어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뭐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인지는 알겠죠, 이제?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 이런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할 때 많이 또 나오는 게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문제입니다. 자,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1차 변수에 대해서 1차식을 풀었다 그러면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은 x에 대해서 2차식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콘 형태로 표현되는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됐죠? 그런 문제 많이 종종 나타납니다. 뒤에 예제가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x와 c 트랜스포즈 x 요걸 h가 0일 때는 뭐가 됩니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죠. 그래서 앞에 한 개가 더 있는 이런 형태고. 자, 더하기에 상수가 왜 없을까요? 일반적인 형태면 2차식이면 상수가 있어야 되죠. 왜 없을까요? 맞습니다. x가 바뀌더라도 이 값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x가 포함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 컨스트레인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 자, 이게 타입 1입니다. 타입 1 타입이고, 자, 이걸 가지고 푸느냐? 자, 물론 이걸 그대로 풀어주는 솔루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앞에 리니어 프로그래밍 배웠죠.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이와 같은 이퀄리티 문제로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스탠다드 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서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물론 얘의 어널리틱 솔루션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스칼라라고 하면 스칼라에 대한 2차식의 솔루션은 존재하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이 x의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때의 솔루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만족하면서 저거를 옵티마이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쿼드래틱 형태에서 자, h가 지금 2차 시스템을 가정한다면 h가 1 되면 얘는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자, 또는 마이너스가 되면 네거티브 데피니트 형태가 됩니다. 마이너스 x1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 자, x에 대해서 폼을 쓴 형태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때는 요 위에 점이 이제 옵티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딱 어느 영역에 딱 정해지면 여기서 옵티멀 포인트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또는 이와 같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0이 되면 한쪽으로만 폼을 쓴 형태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형태죠. 자, 한쪽 면만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H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타입 1을 타입 2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은 어떻게 바꾼다 했나요? 뭘로? 슬랙 베리어블, 더미 베리어블. 더미 베리어블 S를 추가를 해주고, 자, 추가를 해주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known,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베리어블이 S라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2 문제로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타입 2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3는 뭐가 있냐면 x가 다 양의 수가 아닌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형태로 바꿔주고, 자, 이것을 ax가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를 다 0보다 크다 해주고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쓰면 또 해결이 되죠. 앞에 타입 2 문제로 솔루션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의 두 가지 형태를 타입 2로 모두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쿼드래틱 형태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라그란제 멀티플라이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똑같이, 자, 여기에서 fx는 미니마이즈하는 일반화된 fx입니다. 쿼드래틱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hx는 0, 이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마찬가지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KKT 컨디션. 세 명의 사람이 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투커, 그 사람이 뭐 영화의 주인공 했던 거기에 스승이라 했죠.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 미니마이즈 하는 세 개의 조건이 KKT 컨디션을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5개의 조건으로 등가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는 자, 그 옵티멀 솔루션이 어디 존재하느냐? 자, F의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G의 그레디언트 곱하기 뮤, 그 다음에 여기에 H의 그레디언트 곱하기 람다. 자, 그래서 새로운 뮤와 람다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거든요. 그리고 HX는 0 그대로 여기 가져오고, 그 다음에 GX는 0보다 작다. 그리고 요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뮤와 에 대한 조건. 그래서 뮤와 람다가 추가됨으로써 이와 같은 5가지 등가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KKT 컨디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자, 쿼드레틱 문제죠, fx가. 자,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hx는 이퀄 0이죠. ax는 b.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라 두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로 똑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ax는 b,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hx, 그 다음에 람다, h의 그레디언트, a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뮤, g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뮤는 마이너스 g 해서 요 조건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뮤, x, 뮤. 자, 이렇게 5개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KKT 컨디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서 보면 5개의 조건을 바뀌었고, 앞에 넘어간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가요? X, U1, U2, 람다, 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는 부분.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U1, 그 다음에 U2의 서메이션. 자, 이와 같이 미니마이즈 문제가 되고, 자, 앞에 있는 식이 X와 람다, 뮤, U1, U2를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 그 다음에 A, X는 B. 앞에서 했던 리니어 프로그래밍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변수들은 다 0보다 크다. 자,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죠. 그래서 쿼드레틱 문제를 KKT 컨디션을 거치면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되고, 대신 여기서 A가 바뀌었죠. A가 바뀌고 C가 바뀐 거. C가 U1, U2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면은, 자, 방금 한 게 뭡니까? 쿼드레틱 문제는 따로 알고리즘 있는 게 아니라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로 컨버팅을. 그러면 앞에서 똑같이 유한한 시간에 해를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해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조건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modified simplex method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ite number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쿼드레틱 문제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이게 시스템입니다. 입력이 들어가고 앞에서 노이즈가 섞이는 거 앞에 보여줬죠. 그래서 다이나믹스를 통과해서 그 다음 넘어가는, 뭐 예를 들면 은행의 이율을 뭐 계산하는 뭐 이런 문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노이즈 형태가 나오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게 변하는, 뭐 이자 계산하는 이런 문제도 똑같이, 시스템에도 똑같이. 자, 노이즈가 들어가고 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A, B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입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다이나믹 시스템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뭐 증권이 나타내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뭐가 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차수가 높아지면 A, B 파라미터가 많아지겠죠. 자,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입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Y의 M 플러스 1 빼기,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예측한 겁니다. 여기서 A, B를 따로 떼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여기 나온 거죠. 그럼 Y 빼기 요거 했는 게 에러가 나옵니다.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Y 빼기 파이 X를 에러로 두고 이 에러의 제곱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로 정의하고 이 에너지 y 빼기 파이 x를 e로 하고 이 트랜스포즈 e 하면 에러의 제곱이죠. 다 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 빼기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하고 식을 쭉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얘가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는 파이 트랜스포즈 파이가 h가 되고 2분의 1 h 그 다음에 파이 y 그다음 x가 곱해진 c 매트릭스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컨스턴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자, AB는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우리가 뉴메리컬 에러 때문에 마이너스 0.99에서 0.99 사이에 있다. 자,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죠. 그럼 컨스트레인트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문제가 되고 얘는 솔루션이 뭐? 모디파이드 심플렉스 메소드를 이용하면 유한한 시간에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마찬가지 오브젝티브 펑션이 fx고 자,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함수 f와 g가 컨벡스 펑션인 거예요.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레이디언트 메소드나 다른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은 로컬 미니멈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을 보장 못해요. 근데 컨벡스 함수는 로컬 미니멈을 찾으면 그게 곧 글로벌 미니멈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컨벡스 함수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시켜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글로벌 미니멈을 쉽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20년 동안 많이 솔루션도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이걸 사용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벡스 함수가 뭐냐? 정의는 람다 x 1 람다 y. 두 포인트가 있으면 람다가 0하고 1 사이면 x와 y 사이에 직선이 연결되죠. 자, 그거를 입력으로 써요. 자, 그럼 어떤 함수의 결과가 나오죠. 그 함수의 결과는 두 점 사이에 있는 함수의 결과는 자, x에 넣는 거 결과하고 y의 결과하고 결과를 두 개 이어요. 그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컨벡스 펑션입니다. 대표적인 게 콘 형태로 2차 포물선이 컨벡스 펑션이 되겠죠. 자, 그런 컨벡스 함수가 어떤 게 있느냐? ax 컨벡스 함수고 그 다음 x제곱 형태 된 거, 그 다음 익스포넨셜 함수, 그리고 다음과 같이 컨벡스 형태의 함수 형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놈이라고. 놈은 뭐냐면 우리가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놈이 있겠지만 놈이 정의된 펑션은 컨벡스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놈이 정의되는 조건이 뭐냐면 어떤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스칼라 배했을 때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면 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놈의 어떤 벡터의 크기를 정의를 할 때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의를 하면 그게 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놈은 다양하게 원놈, 투놈, 그 다음에 인피니티 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포지티브, 그 다음 맥스,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오퍼레이션도 컨벡스 함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형태가 컨벡스 함수가 되겠죠. 자, 대표적인. 자, 두 점을 연결시켰습니다. 두 점을 연결시켜서 직선으로 나온 결과가 실제 함수의 결과보다 항상 작죠. 자, 아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점을 어떤 점을 연결해도 직선 아래 값으로 다 작은 부등식이 만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로그 함수죠. 자, 로그 함수도 컨벡스 함수. 여러분들 강학습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엔트로피 계산할 때 로그 함수 쓰죠. 자, 그것도 컨벡스 함수를 만족합니다. 자, 요거는 컨벡스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컨벡스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못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요거는 요걸 뒤집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뒤집으면 컨벡스 함수가. 자, 그 다음에 컨벡스 함수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이제 다음 같은 형태가 됩니다. fx가 이제 녹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 어떤 초기점에서 그레디언트 직선을 만들면 파란색을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해서 또 그림을 그리면 이 초록색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여기가 왼쪽 뭐 어떤 범위에서 최저값을 구하시오 하면 절반 뚝 자르죠. 절반 뚝 잘라서 중간에서부터 더 크냐,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정해서 방향제에서 쭉 해서 답을 찾죠. 자, 그런 리컬시브한 형태가 빨리 계산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여기서 컨벡스 펑션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렬 형태가 컨벡스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x 변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트릭스 형태가 곱해진 형태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어 문제, 에스티메이션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표현하면 얘가 컨벡스 함수가 되고 얘 솔루션은 알아서 찾아줍니다. 지금 솔루션 툴이. 그래서 fx는 얘 조건이 이제 f1에서부터 n까지가 0보다 크다 해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안 나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앞에서 했던 AX는 B 이런 문제도 저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F는 우리가 아는 거고 X는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주면 알아서 유한한 시간에 해를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는 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자, 모든 게 이렇게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X가 두 개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슈어 컴플리먼트라 해서 요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는 등값입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Q가 들어가고 S가 두 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얘가 따로 떨어지게 표현할 수 있고, R이 여기 인버스가 이렇게 R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R,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R의 인버스, 그 다음에 S 트랜스포즈가 돼서 이거는 선형 행렬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쿼드레틱 타입도. 뭘 이용해서? 슈어 컴플리먼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로 돼요. 이게 fx죠. 맞나요? fx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쿼드레틱 프로그래밍 문제도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풀어줍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자,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스테빌리티. 자,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건이 뭐냐? 자, V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V-0보다 작게 되는 걸 만족하는 P가 존재하면 이는 스테이블하다라고 100년 전에 리아푸노프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게 존재하는지를 찾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다.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느냐? 자, V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X 트랜스포즈 PX로 잡았어요. 얘가 P가 만약에 스칼라라 그러면 P를 1로 두면 얘가 스칼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이 그냥 됐나요?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이 뭐냐면 X 닷은 미분은 마이너스 X, 뭐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이게 스테이블 하냐 안 하느냐 뭐 판단하는 거는 X 제곱을 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미분하면 V 미분은 2X 곱하기 X 닷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닷은 뭐였나요? 마이너스 X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서 X가 0 이외에는 항상 V 닷은 0보다 작다를 보장하죠. 그런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놈은. 내가 있는 거 보여줬죠? 충분 조건으로.
자, 만약에 if P가 0보다 큰 게 존재한다면 얘는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 자, 이게 리아프노프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못 찾았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 x1, x2 자,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클 조건이 뭐예요? p가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되면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0 제외하면 다 0보다 크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게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p가 0보다 큰 걸 정할 수 있겠죠. 자,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뭐냐?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큰 걸 만족해야지 0보다 크죠. 어떤 경우에? 얘가 그 조건이 뭐냐면 아이젠 밸류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는 심메트릭해야 돼요. 심메트릭 매트릭스면서 0보다 큰 걸 만족하면 얘는 모두 0보다. 자, 이게 컨스트레인트로 작용합니다. 이걸 p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자, 매트릭스가 만약에 x 미분은 ax다 하면 x 미분 대신에 뭐 들어가나요? ax가 들어가죠. 그럼 p가 곱해지고 p 트랜스포즈 요 두 개 항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p는 0보다 크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0보다 작은 p를 찾아주시오.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스테이블하죠. 안 나오면 모르겠어요. 판단을 못해. 그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형 행렬 부등식. 왜? P가 우리가 찾아야 할 변수고 변수와 나머지 곱이 선형적인 관계로 표현됐죠. 그래서 선형 행렬. 그 다음에 제어기 설계 문제. 자, 제어기 설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게 상태 방정식이고, 자, U는 KX를 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한 조건을 위에 확장된 걸 쓰죠. 그래서 A 플러스 BK. 그럼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게 뭐? K도 설계하고 P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두 개가 변수가 지금 곱해져 있죠. 그럼 얘는 선형 행렬 부등식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못 풉니다. 근데 매트릭스를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 P 인버스를 곱해요. P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도 이 부등식은 안 바뀝니다. 자, 그게 congruence transformation이라고 선형 대수에 나와요. 그래서 P 인버스 이렇게 곱해. 그러면 얘는 여기 곱해진 놈은 없어지죠. 그리고 P 인버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해진 거는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니까 P 인버스를 우리는 X를 합시다. 그럼 XA. 그 다음에 KP의 인버스를 새로운 변수 Y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K하고 P하고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얘를 Y를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X와 Y에 대한 식으로 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거는 X는 0보다 크고 이걸 만족하는 X와 Y를 찾아는 선형 행렬 부등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 찾아지면 제어기는 어떻게 돼요? 제어기는 여기서 찾은 Y에다가 X의 인버스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K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모든 일반적인 시스템이 이러한 앞에 있는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표현될까? 자, 의구심이 들지만 다양한 문제가 이러한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매트릭스 연산을 좀 하면 다 표현이 된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직접 알고리즘을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나와 있고, 그러면은 A라는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어떻게 바꿀까만 고민하면 돼요. 그게 논문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를, 블루어리 문제를 푸는데, 자, 이런 문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꿔서 푸니까 잘 나오더라. 이해됩니까? 예. 자,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자, 다양하게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도 컨벡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습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자, 뭐 디터미넌트 맥시마이제이션 문제, 그 다음에 아이젠밸류, 뭐 이런 문제는 수학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문제도 컨벡스 문제로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은 지금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는 게 커팅 플랜 알고리즘. 커팅 플랜 알고리즘은 뭐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f의 x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푸는데, 자, x가 x민이 있고 x max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 민과 max 사이에 얘가 미니멈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뭐 무식하게는 민부터 쭉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좀 빨리 한다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딱 잘라서 이거 큰지 작은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게 커팅 플랜 알고리즘이에요. 제일 쉽게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옵티말 값이 있으면, 자, 옵티말 값이 여기 있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1차 시스템, 1차 변수가 한 단면에 있을 때는 뭐 되겠지만, 내가 고차원이 다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찾기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게 엘립소이달 알고리즘이에요. 타원을 그려가지고 왔다 갔다 근을 나눠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자는 거죠. 영역으로. 됐나요? 그보다 더 이제 고도화된 게 인테리어 포인트 알고리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KKT 컨디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해서 쭉 답을 찾아갑니다. 자, 그게 이제 이게 최근에 한 20년 전에 개발이 돼서 지금 굉장히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자, 리얼 옵티말이 되는 엘립소이달 다음과 같은 x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구현이 쉽다. 그리고 컨버전스가 굉장히 개런티되고 빠르다. 옵티마이제이션을 갖춰야 할 굉장히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녹색의 옵티말 포인트를 찾습니다. 찾는 데 있어서 임의의 x1 포인트를 찾죠. 그리고 커팅 플랜. 그리고 그 반대편에 x2를 찾습니다. 커팅 플랜 하면 교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찾고, 그렇게 이제 찾으면 굉장히 유한한 시간에 얘를 한꺼번에 금방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게 커팅 플랜 알고리즘이고, 엘립소이달 알고리즘은 우리가 찾아야 될 영역이 뭐 이 안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x0 포인트를 잡아서 엘립소이드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피저블한 해는 어디 있냐면 이 경계선 안쪽에 있겠죠. 해가. 왜? 우리가 풀어야 될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써서 얘를 요로 시프트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 반 영역에 해당되는 엘립소이드를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써서 또 반 잘라요. 영역으로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찾아가는. 자, 앞에서 커팅 플랜은 스칼라 경우에 푼다면 얘는 이제 멀티 디멘전에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뭐 제일 뭐 좀 효과적인 거죠. 인테리어 포인트 알고리즘인데, 인테리어 포인트 알고리즘은 다음 같은 컨스트레인트를 가지는 집합 영역에서, 자, 이 G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베리어 펑션이랍니다. 베리어 펑션은 장벽 함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피저블한 해 영역 이외에 있을 때는 무한대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 로그 함수로 얘를 표현을 해놓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니마이즈 할 문제와 그 다음에 파이, 요 파이 함수하고 합치는데, 자, t가 0일 때는 여기 이제 영역에서 해를 찾겠죠. 그러면서 얘를 t를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여기에 있는 해를 미니마이즈하는 해를 찾아줘요. 자, 왜 t를 곱해서 여기서 뭐 한 번에 찾으면 안 되느냐? 자, 우리가 수를 비교할 때 수가 아주 차이가 날 때하고 비슷한 레벨에 하면 얘가 미니마이즈가 잘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잘 미니마이즈가 된다는 겁니다. t 값을 바꾸면서 요 장벽 함수를 만들어서 푸는 해 영역 안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fx 미니마이즈 할 문제가 이와 같은 쿼드레틱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졌을 때, 자, 초록색과 같은 이런 컨스트레인트에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해를 찾으면, 자,
자, 중간에 이제 초기 값을 이렇게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레이드 앞에 있는 베리어 장벽 함수에서 미니마이저 t가 0.01 키웁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쭉 이동하면서 t가 10 딱 됐을 때 옵티멀 솔루션을 쭉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자, 이따가 씌었을 때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에스티메이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를 쿼드래틱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쿼드래틱 문제가 어쨌든 뒤에 상세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모델 예측제어도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잠시 쉬었다가 실제 인테리어 포인트 알고리즘 수도 코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있으면 지금 바로 한번 보는 게 인테리어 포인트 알고리즘이 어디 있나? 내가 안 들고 왔는 모양이네. 예, 좀 10분 쉬었다가 이따가